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10일 70년 전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국회를 구성한 날, 그 70주년이 되는 오늘 대한민국을 또 걱정하는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트럼프 김정은 회담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통령이 공산당 독재의 지도자와 만난다. 상대방이 공산주의자다. 상대방이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와는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자와 협상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해본 사람들은 잘 압니다. 공산주의자와 협상해서 이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와 협상을 잘 못해가지고 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월남입니다. 전장에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장에서 망했어요. 평화협정, 1973년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때 관계했던 키신저 그리고 월맹의 대표가 노벨 평화상을 받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들 받는데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2년 전에 평화협정은 깨어지고 월맹이 군사력으로 월남을 먹어치우고 말았습니다. 바로 협상에서 실패해가지고 나라가 통째로 날아가 버린 경우입니다. 그러나 휴전협정, 공산당과 협상해가지고 만든 이 한반도 휴전협정, 6.25를 일단 마무리하면서 이 휴전협정은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왜냐? 무력으로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휴전협정을 깨면은 벌을 받게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지고 있습니다. 휴전협정, 종이 쪼가리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막대한 타격을 받도록 하는 응징 수단이 있으므로 거짓말쟁이 북한도 이 평화를 깰 수가 없었고, 그 평화의 시기에 우리는 착한 마음으로 나라를 발전시켰고, 북한은 나쁜 마음으로 도발을 하고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지금 또 담판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산주의와 협상할 때 어떻게 하면은 속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길 것이냐 하는데 고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휴전협상 유엔군 측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시 터너 조이라는 사람인데 미 해군의 제독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1년 동안 1951년 7월부터 52년 5월까지 초대 유엔군 측 수석 대표로 북한 그리고 중공군 측과 협상을 해본 그 경험을 정리를 해가지고 쓴 책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협상하는가? How Communists Negotiate라는 책입니다. 이 전문가들 사이에 유명한 책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전략을 쓴다 해가지고 아주 요약을 했는데, 이것은 북한과 앉는 사람이 꼭 읽어야 될 아주 명저입니다. 잘 쓴 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핵심되는 것만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터너 씨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열 몇 개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을 내놓습니다. 공산주의자의 협상 전술의 특징을 쭉 나열합니다. 첫째, 무대 설정을 아주 치밀하게 한다. 교섭이 진행될 장소의 환경을 세심하게 고려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응급결의 회의에 참여하거나 황급하게 협상에 들어가는 일이 없다.
먼저 그들은 주의 깊게 무대를 설정한다.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평양에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양에 가면은 반드시 그들이 설정한 무대 위에서 놀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공산 측 대표단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평판이나 계급이나 직책보다는 지적 능력이 우선된다. 실력 있는 사람이 대표단에 나온다는 게 있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협상 시스템은 협상에 관련된 개개인들에게 결정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들의 방식은 대표 요원 모두가 노예와 같이 교리에 맹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담이 오랫동안 연장되는 경우에는 교리가 완벽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그렇게 되면 참석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창의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일단 협상에 나오는 자들은 조종을 받는 꼭두가시다, 이런 뜻이죠. 항상 속임수가 숨어있는 아젠다를 낸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이 숨어있는 아젠다로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 이들은 자기들 좋은 대로 무대 설정을 하고 나면은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협상 방법 두 번째 원칙을 적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기본 목적에 유리한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젠다를 설정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논의할 거냐 하는 것을 의제라고 합니다. 그걸 아젠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잘못 다루면은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 이때부터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협상에 유리한 진행과 선전을 위해 사건을 막 만든다는 겁니다. 조용하게 비밀리에 협상하지 않고 항상 선정선동을 곁들이면서 소란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서 협상을 한다. 일단 협상이 시작되었다 하면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일이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사건들을 만들어낸다. 이 사건들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하여 혹은 기본적인 선전 목적을 위하여 이용된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는 장애물을 항상 설정한답니다. 지연 전술을 쓰면서 상대방의 조급증을 유도를 한다는 거죠. 공산주의자의 협상 전술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 한 가지는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협상이 일단 시작되면은 합의를 향한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이 상대방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믿는다. 이 협상이 시작되면은 질질 끌면은 상대방이 초조해진다. 그러면은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다. 그들은 서구 사람들의 조급한 성질, 즉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완성하려는 조급성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려고 한다. 이 외교관들은 일단 앉으면은 어쨌든 합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조급성이 있는데, 그런 순간에 벌써 공산주의자들에게 딱 약점이 잡히게 된다. 조급하게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공산주의자들은 금정을 거부한다. 이거 우리 많이 당해본 겁니다. 좋은 합의를 해놓고 그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자고 하면 그때부터 오리발 내밀고 시간 질질 끌고 나중에 폐기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항상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 거부권을 확보해놓고 실효성 있는 검증을 막는다. 거부권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논점 회피를 한다. 비본질적인 가짜 정점을 내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떠들다가 나중에 타협할 때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본질적인 문제에서 이득을 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진실을, 아홉 번째입니다. 진실을 왜곡한다. 공산주의자들이 진실을 다루는 수법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진실을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진실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전술은 자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살짝 왜곡해가지고 이 완전한 거짓말도 아니고 완전한 진실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하프 트루스라고 그러는데, 완전한 거짓말보다는 거짓말 반, 진실 반을 섞어 놓으면 이거 더 속기 힘듭니다. 여기에 북한 정권이 아주 기술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양보를 하면은
약하다는 자백이 된다. 하나를 양보하면 공산주의자들은 10개를 요구한다. 그 다음에 11번째, 공산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사기꾼이다. 왜냐? 불리한 합의 내용은 입맛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해석을 지멋대로 하는 겁니다. 해석을.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반드시 못을 박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12번째, 상대방을 피로하게 만든다. 같은 요구를 되풀이해서 계속 주장을 하면 진절머리가 나서 아이고 마음대로 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할 정도로 사람을 지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이 제독은 이런 북한의 수법을 다 알았으니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를 이렇게 또 12개를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첫째, 적이 대화를 청한다고 압력을 낮추지 마라. 딱 여기에 해당됩니다. 적이 대화하자고 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낮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회담 시한을 설정하라. 언제까지 하자고 딱 시한을 결정해 놓고 해야지 무한정 가면 안 된다. 세 번째, 상대가 회담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 우리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번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평양에 간답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협상에서 지는 겁니다. 무대 장치를 하고 연출을 하는 주도권을 상대방한테 줘버리면 협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다음 네 번째, 회담 제안에 서둘러 응하지 마라. 상대방이 회담하겠다고 했을 때 서둘러 응하지 말고 뜸을 들이고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여유 있게 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 그렇게 했습니까? 다섯 번째, 최고의 협상팀을 구성하라. 최고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계급, 명성, 지위는 두 번째 고려사항이다. 오로지 실력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된다. 일방적 양보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여섯 번째입니다. 단순히 회담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공산 측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고 양보만 해서는 안 된다. 일곱 번째,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는 태도를 피하라. 이러한 태도를 보고 공산 측은 당신이 시간에 쫓기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여덟 번째, 의제를 주의 깊게 검토하라. 공부를 많이 해서 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을 적게 하라. 당신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그 입장에서 후퇴하지 않을 자세가 되어 있다면은 여러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공격당할 소지를 만들지 마라. 원칙만 지키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을 구체화하라. 목적을 구체화하라.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공산적과 협정할 때에 군사력이라는 위협 카드를 버리면 안 된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회담을 하더라도 안 되면 제재를 계속 더 강화할 것이다. 안 되면 우리는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카드를 포기하면 안 된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거는. 12번째, 힘을 사용하라. 자유가 승리자가 되려면 협상이 자유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을 때에 오직 그때만 공산주의와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적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협상해서는 안 된다. 일단 협상이 자유를 위하여 가장 유익하다고 결정하였으면 미국의 힘을 최대한 뒷받침받아서 협상해야 한다. 우리가 협상할 때는 단지 힘을 배경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힘을 사용해야 한다. 힘을 그냥 배경으로만 두면 안 되고 필요하면 힘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힘을 써야 한다. 힘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터너 조이의 How Communists Negotiate,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협상하는가, 이걸 일토록 저 백악관 홈페이지에 많은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